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선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날까지 등록률이 65%에 그쳤습니다. 베일에 쌓인 유대회 개폐회식 내용이 공개됐는데 개회식은 뮤지컬 형태로, 폐회식은 K-팝 콘서트 형태로 치러집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수학여행 등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차분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시설에 답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공항에 4시간 가까이 억류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유대회에 비상이 걸렸는데 또 하나 악재가 생겼습니다. 유대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선수들이 당초 참가하겠다고 한 규모보다 크게 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가 마감 시한인데 마감 전날까지 등록률이 65%에 그쳤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한 선수들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142개 나라 1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유대회에 실제로 선수 등록을 마친 선수는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수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2일까지 등록을 마친 숫자가 8,700명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당초보다 4,000명 이상 적은 수치입니다. 최종 집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등록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미 조추첨이 끝난 단체 종목 경기 운영에 파행이 우려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들을 상대로 등록을 독촉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시차도 다르고 통신 환경이 여의치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록 선수 등록은 어젯밤 자정까지가 마감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선수 등록을 계속해서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엔트리 등록 독립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국제 대회에 있어서는 이제 통상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국과 참가 선수단 축소가 현실화되면 메르스 확산에 이어 유대회 흥행의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최종 선수 등록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꼭 한 달 남기고 주요 흥행 포인트인 개폐회식 내용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개회식은 뮤지컬 형태로, 폐회식은 K-팝 콘서트 형태로 치러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대회 첫날 주경기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은 젊음이 미래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합니다. 주인공인 영화배우 주원과 가수 동방신기의 윤호가 노래와 퍼포먼스로 오늘날의 젊은이와 그들의 고통을 보여주며 이어서 신세대 국악인 송소희가 고통 속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빛을 전달하는 여주인공 역으로 출연합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광주의 곶사움과 역동적으로 편곡한 아리랑, 무대를 장식할 한글 등을 통해서는 한국 전통 문화유산을 보여줍니다. 우리 전통을 재해석하고 또 그 미래 우리 문화 콘텐츠의 그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 형식의 좀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회 마지막 분위기를 달굴 폐회식은 K-팝 스타 샤이니와 EXID, 울랄라 세션 등이 등장해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로 꾸며집니다. 대회의 처음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할 개폐회식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서 남은 흥행 포인트인 판문점 성화봉송과 북한 응원단 성사 여부에도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밝힐 국내 성화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성화 봉송길에 오릅니다. 3,150여 명의 성화 봉송 주자가 참여하는 국내 성화 봉송은 전국 17개 시도 66곳을 경유하며 21박 22일간 펼쳐집니다. 성화 봉송 최종 주자는 개막식 당일까지 비공개이며 여러 스포츠 스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광주가 31도, 나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도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에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생들의 현장학습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중학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논의 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했던 학교 가운데 일정을 취소한 광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5곳. 대부분 일정에 수도권의 위락시설이나 고궁 방문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방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위생이라든지 또는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메르스 환자는 모두 30명.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광주시는 지금까지 의심 환자만 4명이 나왔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보다 차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기침예절도 막연한 기침예절이 아니고 일단 최대한 숙여서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닿는 이런 방식으로 좀 기침하도록, 그러면 손이 좀 덜 가고 입으로도 막고. 한편 지난 2003년 대구와 2009년 세르비아에서 치러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전후해서도 각각 사스와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지만 대회는 차질 없이 치러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광주학의 유대회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광주 유대회 선수촌 병원장과 대학병원, 광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2차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선수촌에 설치할 발열 감지기 규모와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수촌 병원이 갖춰야 할 보호 장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안전관리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올해부터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당장 안전요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해경에서 맡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이 올해부터 해당 자치단체로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구조 활동만 전담합니다. 자치단체는 당장 해경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안전요원과 구조 장비를 확보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 해수욕장 규모에 따라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태부적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모터스키나 구명보트 등 구조 장비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궁여지책으로 민간단체의 도움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전남도는 소방안전교부서를 긴급 요청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조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요구한 21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교부되기 전까지는 시군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67개 해수욕장 가운데 2곳은 올해 개장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대부분도 개장 시기를 20여일 늦췄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무더위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과 장비, 예산은 챙기지 않고 법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안이한 행태가 올여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의 인구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190만 2,383명을 기록해 올 들어 4개월째 이어져온 감소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전달에 비해 171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는 나주 혁신도시로 인구 1,179명이 전입하고 자연인구 감소폭이 둔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가칭 광산세무서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건의문에서 광산구는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지하철 2호선 신설 확정으로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까운 세무서가 없어 기업인과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 세무서에서 세무 민원을 해결하려면 최장 30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시설을 답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공항에 4시간 가까이 억류됐습니다. 강제징용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회원 19명이 꼼짝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입국 심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무려 4시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억류됐습니다. 입국 심사 담당자들은 일본 방문 목적과 성명서 발표 여부, 현수막 지참 여부 등을 캐물으며 까다로운 절차를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행선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그 섬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성명서 발표하느냐, 그 다음에 현수막 휴대했느냐, 현수막 문구는 뭐냐, 이런 것들. 답사단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만 진행하고 시설을 둘러보기만 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뒤 간신히 입국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방문할 답사지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구남도 등 나가사키 지역으로 일본 측은 이들의 방문이 문화유산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입국 심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여기서는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일본 정부 자체에서는 그런 느낌이 이제 더 듭니다. 일본 측은 또 시민 모임이 방문하게 될 답사지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은 성명을 내고 문화부 장관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전문가를 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장 후보로는 3명이 추천된 가운데 이 가운데 1명이 문화부 장관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재분배 문제로 수개월째 계속된 광주 서구청과 노조의 갈등이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습니다. 서구청과 노조는 성과상여금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규를 준수하기로 하고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상호 대립과 갈등이 반복된 데 대해 서구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편 서구청 노조는 이무진 청장과 간부 4명에 대해 제기한 고소 고발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헐값 매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백마산 승마장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과 서구청이 광주시로부터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급하게 백마산 구유지를 팔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헐값에 매각한 점 등 1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하고 8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서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